안녕하세요. 홉스 미싱 세메스터 구글 콜라보레토리 활용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컴전학부 18학번 구글 DSC 코어 멤버인 김예은입니다. 구글 DSC 리드이자 컴전학부 16학번인 최은영님께서 강의 제작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본 강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AI교육원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은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콜앱이란 콜라보레토리의 줄임말로 클라우드 기반 무료 주피터 노트북 개발 환경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별도의 설치 없이 웹에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콜앱을 쓰면 이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 무료 서비스이며 환경 설정 및 개발 시작 전까지의 과정이 매우 쉽고 간단합니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서든 접속하여 수정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모바일로도 접속해서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내가 작성한 파일을 다른 사람과 공유가 가능하고 그 사람이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능이 좋고 빠릅니다. 이는 약 300만 원에 달하는 테슬라 GPU를 제공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이 나중에 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때 학습을 시키는 과정에서 굉장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때 이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GPU를 사용하시면 빠른 속도로 코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콜앱은 구글 드라이브 및 깃과의 연동이 용이하므로 파일을 공유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콜앱을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크롬 브라우저로 구글 검색하시는 곳으로 들어오셔서 여기다가 구글 콜앱이라고 같이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 가장 상단에 구글 콜앱이라고 뜨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같이 눌러볼게요. 이렇게 네모난 창이 뜨면서 최근 사용한 파일들이 보일 건데 저희는 새 노트를 눌러서 새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은 새로운 노트가 뜰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빈 주피터 노트북이 하나 생겼습니다. 보시면은 제목이 Untitled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마우스로 누르시면은 제목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저는 테스트로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만든 이 파일이 어디 있는지 한번 같이 찾으러 가볼게요. 새로 구글 크롬 창을 하나 여셔서 여기 내 계정 옆에 보면은 이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얘를 누르셔서 우리 구글 드라이브로 한번 가볼게요. 들어와 보시면은 드라이브에 막 파일들이 올라와 있을 텐데 왼쪽에 내 드라이브를 한번 보시면은 원래 없던 노란색 폴더가 생긴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콜앱 노트북스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만들었던 테스트 파일이 잘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콜앱으로 한번 노트를 작성하시면 이렇게 본인의 구글 드라이브에 자동으로 저장이 될 거예요. 그럼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갑자기 화면이 검해지면서 연결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 콜앱으로 열기를 누르셔서 파일을 여셔도 되고 다른 방법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다시 이 드라이브로 오셔서 뒤로 가기를 하세요. 그러면 여기 화면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으로 설정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눌러서 설정으로 가시고 왼쪽에 앱 관리로 들어와 주세요. 그러면 구글 콜앱의 기본 값으로 사용이 체크 안 돼 있는 게 보이시죠? 얘를 체크해 주시고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시 테스트 파일을 클릭했을 때 아까 그 검은색 화면이 뜨지 않고 바로 콜앱으로 연결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새로운 노트를 만들고 싶으실 때 파일에서 새 노트 눌러서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드라이브로 가셔서 이 코랩 노트북스 폴더 내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더보기 보이시죠? 여기서 조금 아래에 보면은 구글 콜라보레터리 보이실 겁니다. 얘를 눌러주시면 여기서도 이렇게 새로운 노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구글 콜앱 시작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부터 간단한 예제와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콜앱은 셀로 이루어진 환경입니다. 여기 제가 파란색으로 체크해놓은 부분이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는 코드 셀이고 빨간색 박스로 표시해놓은 부분이 이 코드 셀을 실행하는 실행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셔서 실행하셔도 되고 아니면 컨트롤 버튼과 엔터를 함께 누르셔도 실행이 됩니다. 제가 임의로 쳐놓은 프린트문을 눌렀을 때 이렇게 화면과 같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셀을 생성하고 싶으시면 여기 빨간 박스 쳐놓은 이 플러스 코드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첫 번째 셀을 실행하실 때 컨트롤 플러스 엔터가 아닌 쉬프트 버튼과 엔터 버튼을 함께 눌러주시면 이 해당 프린트문 코드 셀이 실행됨과 동시에 새로운 셀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같이 코딩을 해보면서 어떤 식으로 콜앱이 돌아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코드셀을 하나 추가해 주세요. 저희는 간단하게 덧셈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변수랑 B 변수를 만들어 주시고 이 값은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해주셔도 돼요. C 변수와 D 변수를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코드 작성해 주시고 실행을 시키면 마지막 코드인 C 플러스 D의 값만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의 값인 이런 중간에 있는 값들을 보고 싶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다가 프린트 함수를 써주셔서 실행시켜 주시면 값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콜앱은 마지막 코드만 출력되기 때문에 중간값을 보고 싶으시면 프린트 함수를 써주세요. 여러분 쉘 강의에서 다양한 명령어에 관해 공부하고 오셨죠? 콜앱에서도 마찬가지로 쉘 명령어를 쓰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명령어를 쓰실 때 느낌표 하나만 붙여주시고 명령어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드라이브 마운트 기능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앱 화면에서 가장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4개의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그 중에서 맨 아래에 있는 폴더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뜰 텐데 여기서 이 중에서 이 오른쪽 아이콘인 드라이브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액세스를 허용할 거냐는 알림이 뜨는데 구글 드라이브 연결 버튼을 눌러서 연동을 시켜보겠습니다. 허용 버튼을 눌렀더니 이번엔 또 계정을 선택하는 창이 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구글 계정이 여기 이렇게 뜰 텐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코드를 저장하는 데 사용하는 계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 계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여기 코드 셀이 있던 이 부분에 나는 쓰지도 않았는데 이런 코드가 쓰여진 셀이 하나 생길 거예요. 이 셀을 실행시킴으로써 우리는 드라이브랑 콜앱을 연동할 수가 있습니다. 셀을 실행시켜 주세요. 실행을 눌렀더니 이렇게 이상한 긴 주소가 하나 뜰 거예요. 얘를 누르면은 또 새로운 창이 하나 뜨고 로그인 하라고 할 거예요. 얘가 하라는 대로 계속 진행해 주시고 하시다 보면 마지막에 영어로 된 코드가 하나 나올 텐데 걔를 복사해서 다시 이 콜의 페이지로 돌아와 주세요.
그래서 복사해 오신 코드를 이 빈칸에다가 붙여 넣고 엔터를 눌러주시면은 실행 결과에 mounted at slash content at slash drive slash라고 나올 거예요. 이렇게 제대로 하셨으면 이렇게 뜰 겁니다. 그러면 아까는 여기에 샘플 데이터 폴더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드라이브 폴더가 생긴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얘를 자세히 이렇게 펼쳐보면 내 계정에 있는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폴더들이 다 이렇게 올라온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완료되셨으면은 연동이 완료가 된 건데 이 와중에 연동을 또 취소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눌렀던 이 폴더 모양 드라이브 연동 모양 있죠? 얘를 다시 눌러주시면은 액세스 권한 취소 및 런타임 할당이라고 뜰 거예요. 얘를 눌러주시면 다시 취소가 가능합니다. 현재 내 드라이브랑 구글 콜앱을 연동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 영역 자체가 구글 드라이브 자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 컴퓨터엔 있고 드라이브엔 올려놓지 않았던 파일들을 바로 업로드 하실 수 있는데 업로드 하고 싶은 폴더 명에다가 마우스 우클릭 해주시고 업로드 누르시면은 이렇게 파일 선택하실 수 있게 창이 뜰 거예요. 거기서 이제 파일을 올리시면 됩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제 컴퓨터에 있던 파이썬 코드 파일을 업로드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해당 파일 중에서 이제 DSR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오른쪽처럼 이렇게 내 파일 속 모습이 보일 거예요. 이러면 이제 이 코드를 전체를 복사하셔서 여기 새로운 셀 만드셔서 붙여넣기 해서 파이썬 코딩을 하셔도 되고 만약 이렇게 짧은 코드가 아니라 엄청 긴 코드 중에서 그 중에 하나의 함수만, 하나의 클래스만 쓰고 싶으시다면 파일을 임포트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from google.colab import drive라고 보이시죠? 이것처럼 이렇게 import dsr을 해주시면 됩니다. import dsr 하고 쓰고 싶은 함수를 썼더니 에러가 났어요. 에러 이름을 보니까 모듈이 없대요. 이 모듈이 없다는 걸 보니까 저희가 경로를 추가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업로드한 파일을 바로 쓰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임포트를 하고 싶으시면 경로 추가를 따로 해주셔야 합니다. 경로 추가. 경로 추가하는 방법이 사용하고 싶은 파일이 들어있는 주소를 일단 아셔야 돼요. 여기 왼쪽에 다 뜨니까 아시겠죠? 저는 아까 그 파이썬 파일이 이 파이썬 수업 폴더에 있었으니까 얘를 넣을게요. 넣으실 때는 이 코드를 그대로 쳐주세요. import sys, sys.path.append 하고 경로를 쭉 써주세요. 폴더명을 구분할 때는 슬래시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슬래시로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 얘는 안 써주셔도 되고 제가 쓴 이유는 경로 추가가 잘 됐나 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 문 얘를 실행시켰을 때 프린트 문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다양한 경로들 중에 제가 방금 추가한 경로인 파이썬 수업 경로가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경로 추가까지 했더니 이제 임포트 했을 때 에러가 뜨지 않고 1 더하기 2가 제대로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이 이미 작성해 놓은 많은 파이썬 파일들, 코드들에서 쓰고 싶으신 클래스, 모듈들을 다양하게 가져다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를 연동했던 것처럼 우리의 Git 계정이랑도 한번 연동을 해볼게요. 지금 이건 저의 Git 페이지인데요. 저는 한번 제가 사용하는 웹스터디 레포지토리를 클론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 코드 초록색 버튼을 누르셔서 지금 내 레포지토리의 주소예요, 이게. 이 주소를 복사해 주세요. 복사하실 때는 이 버튼 누르시면 쉽게 복사가 됩니다.
아까 이제 쉘 명령어 사용할 때 느낌표를 앞에 붙인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 눈치채셨듯이 기클론도 쉘 명령어고요. 느낌표 붙여서 이 아까 복사해온 저의 레포지토리 주소를 넣어줄게요. 그러면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잘 진행이 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클로닝이 완료가 되고 나면 아까처럼 이 폴더 모양을 눌렀을 때 여기에 내 깃에 있던 파일들이 올라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클론 받은 파일이 드라이브 위치가 아니라 그 바깥에 클론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 드라이브 자체가 내 구글 드라이브라고 했으니까 이 레포지토리 폴더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드라이브 내부로 옮겨주세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내 구글 드라이브에도 올라간 겁니다.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아까 제 드라이브에는 없던 이 웹스터디 폴더가 잘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랑 깃에서 파일을 가져오는 게 콜앱을 통해서 나중에 데이터 분석 같은 걸 하실 때 많은 데이터 파일을 받아오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방금은 깃에서 파일을 가져오는 거를 해봤으니까 이번에 올리는 거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콜앱에서 자기가 올리고 싶은 파일에서 여기 GitHub에 사본 저장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또 이렇게 뭔가 허용하라는 것 같은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여기 초록색 버튼을 눌러주시고 GitHub 로그인을 해주세요. GitHub을 로그인하는 게 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콜앱으로 돌아와서 이런 작은 네모 칸이 뜰 텐데 여기서 여러분이 보실 건 이 저장소랑 변경사항 설명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GitHub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여기 이 세모 표시를 눌러서 여러분이 저장하고 싶은 레포지토리를 선택하시고 이 변경사항 설명 메시지가 바로 커밋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커밋 메시지 간략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잘 올라갔나 제 깃을 가서 확인해 볼게요. 네, 아까는 없던 저의 이 주피터 노트북 파일인 테스트 파일이 잘 업로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작성했던 커밋 내용도 그대로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